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31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엄청 더웠는데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벌써 제가 유튜브 한지 30일,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미숙한데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댓글로 또 좋아요로 구독으로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쭉 갈 거고요.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최은영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이야기보다 오늘은 정말 더 공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어제는 약간 우리가 좀 생소하다기보다는 약간 접하기 어려운 소재로 그 소설을 쓰셨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많은 걸 느꼈지만 오늘은 600일, 602라는 정말 우리 흔히 그 이웃사촌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어린아이가 느끼는 시선,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600일, 602는 그 최은영 작가가 성차별 그리고 가부장제 이런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좀 다룬 것 같아요. 600일, 602는 사실 벽 하나를 두고 이웃하는 관계잖아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데 이 두 가정은 가치관이나 생활 모습이 정말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주영이에요. 주영이는 바로 옆집 효진이 같은 또래이고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이고 생일도 한두 달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또래입니다. 그리고 효진이에게는 오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이 주영과 효진이가 8살이고 기준은 13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학년과 6학년인 거죠. 그러니까 1학년이 6학년 볼 때는 굉장히 커 보였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복도식 아파트에 살면서 보통 우리 이웃들이 어때요? 복도식 아파트들은 서로 문 열어놓고 살고 또 왕래도 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주영의 엄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효진이네 뭐를 갖다 드려라 하고. 그래서 효진이네를 가는데 효진이 엄마 아빠는 뭐 개그 프로를 보고 계시고 기준은 효진을 쥐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벽에 몰아붙이고 구타를 하는 거죠. 폭력을 휘둘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거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주영의 눈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너무 놀라웠죠. 그래서 주영은 기준을 붙들고 떼어내려 하지만 그 힘이 완강해서 떼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기준의 그 장난감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폭력이 멈춰요. 그래서 이제 주영은 효진이를 어깨를 두들기면서 다독이죠. 그런데 효진은 펑펑 울지를 않아요. 울지 않고 오히려 주영에게 그럽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영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죠.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주영은 그 효진이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맞고도 또 그 부모도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딸이 맞고 있는데 말리지를 않는다뇨. 지금 시대 같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정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자 애들은 이렇게 떠받들고요. 여자 애들은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최은영 작가는 이 두 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그 사회적 구조,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주영은 효진이를 이해할 수 없지만 효진이와 친하게 지냅니다. 친하게 지내는데 이제 그 효진이는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요. 주영이는 뭐 그닥 공부를 잘하지 않고, 그래서 두 엄마가 만나면 주영이 엄마는 효진이 엄마에게 효진이 칭찬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뭐 이렇게 공부도 못해서 70점 넘기기도 힘든데 효진이는 주영이랑 그렇게 똑같이 놀면서도 어떻게 맨날 만점 받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효진이 엄마가 그럽니다. 계집아이가 공부 잘해서 뭐에 쓰냐는 거예요. 참 요즘 같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정말 우리 세대의 엄마들이,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많을까요? 저는 저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들 세대 이야기 같네요. 우리 엄마들 세대에는 정말 아들이 최고였죠. 딸보다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정말 아들들은 다 대학까지 보내도 딸들은 대학을 거의 안 보내고 뭐 취업을 시킨다던가 그랬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가부장제와 남녀 차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렇듯 그 효진은 기준의 오빠에게 이렇게 얻어맞고 하지만 부모들은 방관하고 주영이가 부모들에게 말리라고 했지만 계집아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는 식이고 또 맞아야 죽기까지 하겠냐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기준은 당연히 뭐 그 폭력 행사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부장권에서 어른들이 묵인하는 그 상태에서 폭력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죠. 그리고 기준의 엄마는 이런 아들의 기분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인 굴종의 포즈예요, 그게. 그러면서 아들의 기분이 좀 나쁘면 머쓱한 웃음을 짓는다는 등 그렇게 아들의 그 기분을 살피죠. 그런데 주영이 하루는 신기한 광경을 봅니다. 어떤 광경이냐면 이 기준이 집에서는 그렇게 엄마를 함부로 대하고 또 동생을 그렇게 패고 그러던 기준이 밖에 나가서는 어른들을 보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행사 뭐 노래자랑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거기 나가서 웃기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의 모습과 집 밖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주영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그 주영이와 효진이가 4학년 때 같은 반이 돼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가족 소개 그거를 하는 수업 중에 그걸 숙제로 내와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주영은 당연히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엄마 아빠는 주말 부부고 저는 외동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효진은 가족사진을 언제 찍었는 건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화목한 가족사진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 소개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그 거짓이 진실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은 화목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뭐 칠곡이라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저만 서울말을 쓰고 나머지 셋은 다 사투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빠는 친구 같은 오빠이고 부모님은 자상하고 뭐 우리 가족은 화목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주영은 빤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짓으로 하는 효진이 이해가 갔겠어요? 안 갔겠죠? 하지만 그거를 그 효진을 이해를 좀 합니다. 아, 효진이 이런 가정을 바라는 마음이구나 라고요. 이렇게 주영은 효진을 이제 조금씩 이해하면서 친해지려고 하지만 친해지지만 효진은 반에서 인기도 많아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타고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 주영을 똑같은 친구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끔 이제 놀이터에서도 놀고 뭐 만화방 같은 데도 가고 그렇습니다. 둘이.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효진이네가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다시 가요. 고향에 가서 주유소를 차린다고 해서 다시 가는데 둘은 이제 작별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영은 좀 서운해요. 그거를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효진이가 이야기해 줬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사 가기 전날까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같이 놀이터에서 놀고 하는데 이사 가는데 효진이가 그럽니다. 주영이가 우리 보고 싶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효진이가 편지하자고 해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지만 나중에는 뭐 자연스럽게 그 편지까지도 끊기죠. 이런 옛날 과거를 주영이 되새기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거를 느끼셨어요? 옛날 우리 사회의 모습, 남아 선호 사상이 젖어있던 그 시대, 정말 남자아이라면 이렇게 떠발들고 여자아이라면 뭐 여자가 배워서 뭐해,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이런 시대의 이야기. 근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아직까지도 많은 성차별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 과거를 통해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작품이 이 작품이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또 우리 사회가 많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은 아직도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차별이.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좀 좋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뭐 한두 문장 읽어주자면 이런 게 있어요. 가스나가 공부 잘하면 뭐 했습니까? 계집아이들은 살림 미천이라 조신하게 있다 돈이나 벌고 시집이나 잘 가면 다행 아닙니까? 쓸데없어 얘. 다 헛꿈 꾸지 말고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소. 이렇게 효진이 엄마가 이제 주영이 엄마에게 말하는 거고요. 또 한 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가에서 기준을 본 적 있었다. 친구들의 장난에 수줍은 미소로 몸을 사리는 모습이 선해 보였고 기본적으로 배열이 잘된 이목구비가 호감 가는 인상을 줬다. 내가 그를 밖에서 알았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그에게 반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 선량한 얼굴로 집에 들어가서 엄마와 동생에게 폭언을 하고 자기 마음 내킬 때까지 동생을 때린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또 이 주영이 제가 빠뜨렸는데 주영의 엄마는 주영 외동이잖아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그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 이야기인데 엄마도
이제 주영이가 생각할 때는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은데 엄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알고 조금 실망하는 그 부분입니다. 엄마가 이제 그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자꾸 여자애가 들어섰더래요. 그래서 계속 지웠나 봐. 응, 2번이나 지웠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했다고 말하는 거야. 아버님은 첫 손자라고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응, 주영이는 자고 있어. 근데 주영이는 자고 있지 않고 다 들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영이 엄마도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직장을 그만둬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그 압력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딸 하나면 어때요? 지금 세상 같으면 저도 딸 하나인데 저는 저 때만 해도 뭐 하나만 나 잘 기르자 이런 구호를 외칠 때라 딸 하나지만 우리 그 위의 시대는 그게 아니었죠. 아들이 없으면 뭐 소방 맞는 시대, 그런 시대도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뭐 일부 어르신들의 그런 아들 못 나면 그런 압력. 저도 그 시집가서 많이 시댁 어르신들이 딸 하나 갖고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남편이 많이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애들 많이 낳아서 뭐하냐고, 딸 하나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딸 하나를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사실 우리 때는 그렇잖아요. 오빠들 남자 여기 이 소설 마냥 남자들 우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여자들은 교육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저도 정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그 학구열이 있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대학을 가고 제가 이제 공부하고 싶은 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딸 하나 낳고 딸을 정말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키웠어요. 뭐 물론 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못 누렸던 거 그런 걸 다 누리게끔 하고 키웠고 또 지금도 항상 딸에게 이야기해요.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누리고 살아라. 그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내 딸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랬죠. 지금은 뭐 이 소설 속의 이야기가 많이 그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잠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스포가 될까봐 또 많이 읽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가장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602는 이런 내용. 또 내일 저희가 볼 거는 지나가는 밤이에요. 밤이 지나가잖아요. 제목이 지나가는 밤인데 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재미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린 소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사회가 이런 제도를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왜? 방관하고 또 그거를 보고도 묵인하고 또 그 잘못된 관념 때문에 이런 시대를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시간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또 내일 3편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